알려주마 야간 개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제는 대형주가 아니고 한번 중소형주를 좀 잡아봤는데 지금 중소형주가 생각보다 좀 안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새 뭐 네. 중소형주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또 생각지도 않았었던 대형주들이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피도 2050포인트 얘기했구나. 2020포인트. 이제 이번 차장님은 이미 나가리 됐고, 밥 사셔야 되는 2030포인트 넘어갈 때 네. 약간 움찔했어요. 딱 거기서 찍고 내려오셨나요? 네. 아니 난 50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35를 넘어가면 근사친거가 네네네.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내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지, 조금 더 이제 봐야지. 끝났지. 네. 최고치는 넘었으니까. 50이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 이제 30 못 넘어가면 그렇지. 끝인데, 그걸 봐야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대형주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뭐 중소형주 시대 끝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뭐 개 같은 얘기고. 저희가 어제 딱 처음 시작할 때 코스닥 다 700선, 800선까지도 얘기한 것 같거든요. 800선 가까이 갔죠. 가구 딱 떨어졌지. 나는 첫 얘기하다가 좆됐고. 어떻게 800, 그치. 800 정도. 네. 800은 올해 안에 간다라고 나 봤었고. 근데 그 780인가 아마 거기서 네. 꺾였을 텐데. 일단 뭐 셀트리온이 발단이 돼서 일단 저 코스닥을 끌어당긴 거니까 결국에 뭐 꿈이 있는 주식을 사려면 코스닥 100개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갑자기 무슨 중소형주 시대는 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군도 밀란의 시대 뭐 이런 거.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죠. 주식시장이 약간 좀 혼란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약간 중소형주를 더 올리기엔 조금 더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 좀 부담이 좀 있고, 뭐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이 몇 번 오면서 이제 대외 여건들이 오면서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대형주를 막 잡아당기자니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사실은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뭐 기관도 있지만 뭐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못해도 3천억 원씩은 좀 사줘야 되는데, 최근에 그렇게 많이 산 날은 삼성전자밖에 안 샀거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지 조사해 보니까 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 때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많이 던지니까, 거기서 이제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많이 샀던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많이 했었었는데, 금리 인상 안 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대형주를 같이 싸잡아서 사다 보니까 이제 동반해서 이제 올라왔었던 것들이 있고, 어차피 이제 뭐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뭐 차익 실현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수익금을 챙겨가는 플레이보다는 펀드에서의 수익률을 이제 맞춰놓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편입 비중이라던가,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됐었던.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얘기하셨던 코스닥이 780포인트 갈 때 너무 빨랐고, 종목들도 너무 싸잡아가지고 같은 애들끼리만 묶어서 이제 쳐 올리다 보니까 그 흑폭풍이 지금 되려 맞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설거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길어지고 늘어지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샀던 거보다는 다른 대형주들 오히려 막 보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좀 중소형주 시장이 좀 달라진 거는, 상반기에는 그 업종 내 섹터, 그러니까 업종보다 좀 작은 같은 업종이라도 섹터에서 성장하는 섹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떴는데, 이제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그다음에 업종도 사실 성장 업종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잡주 정상이죠, 잡주.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물 인터넷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조그마지만 파급력이 있는 약간 그런 테마가 형성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약간 좀 그런 테마가 없으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힘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약간 19세기 조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시장이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지금 현재. 왜냐하면 19세기 조선만 혼란했었어? 아니 그때 이제 막 밀란이 막 이런 거 많이 일어날 때니까. 춘추 전국 시대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그런 춘추전국 시대라는 건 강자들이 서로 있는 건데, 지금 강자가 아니라 저 바닥에 있는 민초들이 개기는 그런 1,000원짜리 주식, 오늘 뭐 400원짜리 주식이 막 7%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 뭐 3,000원, 5,000원 안짝에 있는 주식들, 시총 좀 작고, 뭐 물론 중국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지만,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더 힘을 더 받고, 이건 뭐 테마도 아니고. 이건 테마도 아니고 20%씩 올라가고, 얘가 왜 올라가지 오늘?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내가 있는데도 이게 왜 올라가는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물론 찾아보면 또 다 이유가 있고 스토리들이 그래, 이유는 있지.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요만한 과자 부스러기 하나 딱 던져주면 다 달려붙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거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 건 안 올라가는데 겁나 급등하는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렇지. 뭐 그러니까 6% 결국에는 내 손님도 자기가 포트폴리오 갖고 있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다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 다른 돈 쓸 데가 있는 줄 알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밀란 종목들을 엄청나게 사고 팔고 하면서 예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막 돈도 막 1,000만 원도 땄다가 1,000만 원도 잃었다가 막 이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래 해본 사람들은 결국엔 나중에 그지 이게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결국에는 다 녹거든. 결국 잘못하면 한두 번 실수에 그냥 완전히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 땐 조금 먹고 이럴 때 훅 가지고 뭐 이런 손절할 타이밍 안 주거든요. 뭐 1%의 손절 이런 거 못 하거든. 왜냐하면 뺄 때는 이렇게 뺀단 말이야. 그냥 내리 꽂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찌릿찌릿한 맛은 있죠 그런 게. 재밌지. 지금 이제 게임장이 된 거지. 이제. 예, 이게 근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중소형주가 뭐 시대가 아까도 어떤 사람들은 뭐 중소형주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런데 중소형주 시대가 끝나면 대형주 시대가 돌아오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내에서 중형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지만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은 또 잘 나가고 있는 종목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세간에서 좀 이렇게 핫했던 종목군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것만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별로 이렇게 희마리가 없고 계속 떨어지고 뭐 차트도 이미 뭐 꺾여 있고 그러면 걔네들이 꺾였으면 새롭게 또 올라가는 애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태동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중소형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투자자분들은 사실 중소형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중소형주의 기준은 어떤 게? 그러니까 중소형주다 하면 이게 딱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 및 소기업에 속하는 그룹 집단을 이제 중소형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시총으로 봤을 때 한 1조 미만이면 다 그냥 중소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셀트리온도 중소형주에 속하지만 사실은 근데 워낙 이제 코스닥에서는 1등 주식이니까 시총이 크니까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시총이 굉장히 작은 거죠. 1, 2조도 되게 작은 건데 아직까지는 1, 2조만 넘어가면 또 무거워져 우리나라 그렇죠. 주식은 또. 그래서 이게 보통 1조 미만 1조 예, 미만. 1조 미만이 중소형주로 보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화승인도 이런 거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주식량이 어마어마하거든. 그걸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는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이 또 얘네들이 거의 다 11월 달에 나와. 그럼 11월까지는 거의 이런 혼돈의 시대가 당분간 유지되다가 3분기 실적은 어차피 메르스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닥 딱 찍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대외 환경이 그런 거가 더 낫지 않겠나. 그때 봐도 늦지 않나.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그런 걸 거야. 화장품,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 요 최근 들어서 뭐 삼성페이나 뭐 이런 좋았던 종목들이 것들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게 진짜 좋아지고 눈에 보이니까 막 주가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쫓아갔는데 주정 받고 떨어지면 이게 아닌가 생각했다가 이제 생각이 뒤바뀌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 뭐 시장이 올라올 때 오히려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뭐 최근에 이제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뭐 그 종목들 아니면 살 게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불과 이제 찬바람 불고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두드려 맞고 시작을 해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관점 자체가 그렇지.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다 별로다라는 인식으로 좀 확산된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이건희 차장님은 실적 시즌 이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까지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죠. 그럼 그리고 근데 단기 대응하는 게 맞지. 지금. 대표님은 약간 그런 종목군들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약해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런 애들을 사야 되는 거지. 그럼 자, 어떤 앞으로 가야 될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제 종목과 가격이 중요한데 중소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싸잡아서 별로다, 뭐 끝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종목과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적으로 좀 싸야 되고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 반영된 가격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 당장 걔네들이 막 빛을 보면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제 걔네들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뭐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IT 기업들,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IT 기업하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준비가 좀 된 기업들. 그럼 중국의 IT 어느 분야? 뭐 스마트폰, 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 스마트폰도 LCD 도 있었지, 있고. LCD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섹터로 보면 장비 업종이 중국 쪽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부품주 쪽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 좀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하위 단계 가격권에서 좀 있는 애들. 그럼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종목군이 떨어질 땐 적극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제 위에서 밀리는 건 좀 부담된다 이제. 되고. 차장님은 유망 중소형주.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국 전기차 이슈 중에 전기 버스 이슈가 가장 큰데, 버스. 그거 관련돼서 지금 오늘도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내가 지금 지목하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상장 주식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 거래가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크지 이제. 10,000원짜리인데 뭐 1,900원까지 갔다가 뭐 1,500원 내려와 버리고 뭐 이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큰데, 뭐 그런 종목들 뭐 PN 솔루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많이 올랐던 거. 예, PNT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중국 전기 버스 관련해서 한번 이슈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또 집중적으로 좀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 SDI나 뭐 LG화학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단기간에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 국면, 뭐 좀 기다가 또 이제 뭐 다른 이슈들이 나오면, SDI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미국 관련된 납품업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2차 밴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국엔 조금 더 좋아지고, 테슬라 2차 밴드가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전 이제 약간 조금 섹터로 보면 거기만 좀 살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중국 관련주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 좀 현금 가지고 하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다가 보면 바닥에 있는 거지 도를 때 사고 상관. 그 종목만 얘기했을 때 상하프론테크, PNE 솔루션, PNT 뭐 그 정도 보고 있고, 뭐 네페스도 보고 있고, 제가 그거 잘 안 보는 종목들인데 많이 빠졌더라고. ISC 뭐 이런 애들, 유니테스트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돌려 그러고, 코라오 홀딩스 이런 애들 조금 돌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바닥을 좀 쌍바닥 잡으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단기 대응으로 한 뭐 10% 20% 먹기는 굉장히 좋은. 심 대표는 뭐 어떤 우선은 이제 중국 전기차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전기차 이슈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 중국에서 이제 드론 사업, 사실 드론 무인기 사업이 중국이 엄청 발전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보다도 사실 중국이 무인기 시장에서는 더 이미 앞서가고 있고,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도 중국 정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도 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그 뭐야 종목일 것 그 같습니다. 제이언 시스템,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그 매매했는데, PN텍 뭐 이거 그죠? 네, 그거 두 개. 우선은 드론. 드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나중에 또 집중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건희 차장님은 우선은 전체적인 중소형주 대해서는 실적 확인 이후에 대응을 하되, 약간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군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자. 또 중국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아직 충분하다. 대표님은 중소형주 접근을 하자. 하지만 화장품이라든가 제약바이오 말고 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중국 관련된 IT 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시니까, 중국을 비롯한 어쨌든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는 있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중소형주 접근하실 때 중국은 이미 한번 갔다가 아니고 새롭게 중국 내에서 테마가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선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